확률론과 미분기하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R3에서의 유클리드 공간에서에 들어있는 토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거를 일반적으로 추상화하기 위해서 이제 매니폴드의 언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언어들을 이제 저번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언어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가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윤현민 선생님께서 좀 이제 주로 진행을 해주시고, 이제 저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어,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화이트보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스터디 때 이제 짚고 넘어가던 파트가 왜 이제 매니폴드 위에서의 벡터라는 컨셉이 왜 미분 연산자로 이어지는가라는 거에서 좀 의문점을 남겼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은 이렇게 매니폴드가 잘 정의되어 있다라고 잠시만요. 네, 잘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까지 안다고 생각을 할게요. 매니폴드 위에 그 오픈셋 Rn과 Rn의 오픈셋과 잘 호환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Rn이 있으면은 여기가 U, 여기는 U햇라고 해서 U햇은 이제 Rn의 서브셋이고 매니폴드 위에 오픈셋을 Rn의 오픈셋으로 내리는 거를 이제 파이 올리는 거를 파이 인버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얘기했던 게 이게 이제 R이라고 이제 디노트를 하면은 이제 R 서브 아, R U V는 이제 토러스를 지칭한다든가 등등 이렇게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서 추가적인 가정으로 좀 더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RC류의 토러스를 보는 것처럼 이 R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값 역시도 이제 편의상 유클리드 공간 위에서 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 전제라는 거는 좀 인트린직한 접근은 일단은 잠시 포기를 하고 이제 마치 R3 위에서의 토러스를 봤던 그 시각을 이제 조금 확장한다라고만 할게요. 그래서 원래 그 문제의식이 이러한 토러스 위에서 좀 더 추상적인 공간 위에서 스무스 펑체의 정의를 하자. 그거는 이제 방금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F라는 거를 어떻게 환원해서 볼 거냐면 이 Rn 위에서의 정의된 함수로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F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 F 파이 인버스. 그러니까 파이 인버스를 거치고 F를 이제 가는 함수로 본다면은 이 친구는 이제 정의되기를 이제 Rn의 서브셋인 이제 U 햇에서 정의된 스무스 펑션이 되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접근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F를 이제 다변수 세팅에서 미분한다라는 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적으로 이 파이 인버스로 거쳐서
바라보고자 하는 함수를 이제 그 다변수 세팅해서 미분한다라는 접근이고, 아, 여기서 이제 RN에서의 그 콜리네이트를 이제 지칭하기를 x부터 xn이라고 이제 지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즉 이 미분을 보는 건데, 근데 저희가 파라미터라이저 했던 거를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가서 보면은, 이걸 보면은 이 파이 인버스라는 게 그냥 그대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저 그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 FR 이 함수를, 그러니까 유햇에서 정의된 함수를 이제 미분하는 세팅인 건데, 근데 이제 이 R 그 M 그 매니폴드 M 들어있는 공간도 이제 저희 좀 이렇게 익스플리시하게 명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한 좌표계를 이제 y1부터 ym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다변수의 다변수로 이제 넘어간 다음에 미분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 R 값이 이제 총 m개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xi로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체인룰로 인해서 그 정확히 이렇게 돼야. 잠시만요. 이 계산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이 이 첫 번째 텀은 정말 이제 이 m이란 m 값이 이제 놓이는. 잠시만요. 정선책 선생님 하실 이야기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 네네. 그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괜찮습니다. 그, 일단 제가 아는 미분의 정의는 그 Rn 공간에서의 미분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서브 스터디에서도 Rn 공간을 제외한 데에서의 미분은 아직 다루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F가 지금 그 Rn 공간이 아닌 정의역에서 출발하는 애면은 그거를 미분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가가 약간 의문이어가지고. 그래서, 아, 네. 저게 그냥 RNN에서 R로 가는 함수였으면, 정의역을 RN으로 감고 있는 함수였으면, 그냥 다변수 미적분학에서의 미분의 정의를 따르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정의역에서 가는 거라면, 그러면 그, 그, 그러면 저 노테이션 자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일단은 이제 이 값이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 이 U 위에서 커브를 일단 그릴 수 있잖아요. 커브를 어떻게 그리냐고 하면은 이제 이 커브가 xi 값은 이제 xi 값이 이제 베리어블로 뜨고 나머지는 다 컨스턴트로 두면은 이제 이 Rn에서는 이렇게 변하는 이렇게 이런 세그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그먼트가 U에서는 공면 그 매니폴드 M 위에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 xi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는 이 세그먼트 위에서의 미분을 보는 건데, 이제 이 계산을 이 매니폴드 위를 한번 거치겠다라는 그 인투이션을 일단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의 변화량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F 값이 이제 뜰 테니까 이제 F랑 이제 파 인버스의 그 합성으로. 근데 이제 그 합성을 이제 이 감마를 거쳐서 그냥 계산해 보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여기서 F가 값이 존재하니까 그 방향을 일단 본 거였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잠시만요. 네. 이거 자체는 이제 저희가 아는 다변수 미적분학으로 정의가 되는 영역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 네. 근데 만약 이걸 체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각각으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R을 이렇게 본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F는 이제 M에서 R로 가는 거니까, 아,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에서는 저거를 정확히 정의를 할 수가 없는 문제여가지고. 아, 이거를 이제 F의 이제 그 YJ 성분의 8차 데리버티브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아, 동의합니다. 사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커브가 좀 도입되는 것 같기도 해요. 보면. 한번 커브를 도입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커브를 아, 도입을 하는, 네, 커브를 도입을 해서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윤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커브를 한번 도입을 해서 그 커브를 대충 한 뭐 감마든 C든 뭐 어떻게든 도입을 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 싶습니다. 제가 그럼 커버를 이제 잠시만요. 커버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네, 네. 생각을 해보면, 어, 3차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서 미분을 했을 때 그것이 그때의 첫 번째 미분이 어떤 거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이 UV, 똑같으니까 뭐 그냥 이걸 그대로 쓸게요. 여기에서 이제 X1, X2 이 공간에서 이제 한 점을 잡고 이제 X1으로만 변하는 이 커브가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걸 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커브를 그러면은 감마 1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잡을 수 있으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네네. 이제 잠시만요. 그게 일단은 아마 Z에서, Z래. U에서, 이렇게 네. 되는 것. 이제 U에서 M으로 가는 함수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커브가 지금 정의 자체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U에서 간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커브가 감마 1이, 사실 R 또는 뭐, 마이너스 입실론에서 여기에서 M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예, 치면 예, 이제 예. 이렇게 되는 거고 네네. 보통 이거를 이 U 해시 그 마이너스 이필론, 이필론 그 이 세그먼트를 담을 수 있게끔 정의를 해준 거고. 네. 근데 의미 자체가는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진 못하고 이 M을 다시 이제 이 프사이로 뭐 P로 보냈을 때 얘가 지금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얘 이제 감마 원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B를 하면은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로 이제 결국에는 RN에 있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 지금 컴마 예, I에서 RN에 있는 애인데 얘는 T를 받아서 뭐 여기는 상관없고 I 번째에 이렇게 T 뭐 이런 식으로 가는 애인 거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어, 네, 네, 네네, 아, 말씀 주십시오. 네, 저 이 부분에서 혼자 볼 때 헷갈렸던 게 있는데요. 예, 어, 잠시만요. 그게 어디 갔지? 레이저가 Z 누르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업데이트가 된 아, 것 같더라고요. 네, 바뀌었네요. 찾았어요. 네, 이 커브가 매니폴드 위에서는 정확히 어떤 모양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얘를 이 패러미터라이제이션을 써가지고 내린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내렸을 때 이 t에 대해서 이렇게 보내준 형태가 네, 정확히 여기에만 플러스 t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런 감마 원을 잡은 거예요. 그런 가정을 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감마원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상상을 네네네. 하고, 있다는 거의 보장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이거를 정의하고 이 커브는 사실은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공간 위에서 네.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상 그러면 여기에서 정의를 하고 올렸다가 뭔가 다시 내려서 약간 네네, 적어보는 네네네, 느낌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아, 정확하게 한다면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를 그러면은 얘를 예를 들어서 감마 제가 잠깐 펜이 좀 안 돼가지고 감마 원 해시라고 할게요. 얘는 정의가 먼저 가능하죠. 네. 2위에서 먼저 정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감마 원은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감마 원은 감마 원햇 하고 나서 제가 갑자기 펜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인버스로.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가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런 감마 원에서 시작을 해보시죠. 이념 선생님. 지금 음소거인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이 세팅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근데 정석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어, 그러니까, 말-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가 F가 사실은 지금 현재 M에서 R로 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그러면은 이런 연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정의가 됐냐라고 사실은 문제 제기를 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파악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잠시만요. 네. 그 커브를 정의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원점이 이 원점 되도록 이제 코디네이트를 잡아서 그럼 이제 그 x1 방향으로만 x1만 움직이는 그런 커브 잡기를 이제
일단 잠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또 t 일단 t를 받으면은 이 t를 t 컴마 그러니까 그첫 번째 코디네이트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t 컴마 0 컴마 따따 0을 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rn에 주면은 이게 이제 rn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커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얘를 감마를 쳐주면은 이제 이 여기 U 안에서 감마 t 컴마 0 컴마 따따 0 이제 t를 이제 그 x1 이게 이제 x1 방향으로 이 움직였을 때에 이제 이 m 위에서 나타나는 커브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 커브 앵글을 정의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생각이었거든요. 혹시 여기까지는 어 좀 문제 없을 접근일까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저기 지금 원점으로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사소한 거긴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 R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 파이라고 하는 거에 이 원점을, 잠시만요. 그러니까, R에다 원점을 지어 넣었을 때, M에서 대응이 되는 게,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점 P라는 게 일단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그 이 메인폴드 위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그 해당 도메인 P이다. 이게 일단 있으면 이 노테이션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하겠습니다. 파일을 잡을 때, 그 파일 잡는다는 거는 U 햇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U 햇을 설정할 때, 원래대로라면, 일반적으로라면, 그, 아래는 오픈셋이 여기 뜰 수도 있고, 여기 뜰 수도 있지만은, 그, 잡는 거를 이 원점에 가져다가 잡겠다. 왜냐면은, 이거 약간 커미션으로. 그래서, 이 원점이 이 점피랑 이제 대응돼 있고, 써주신 대로. 이게 이제 전제가 되고 그러니까 컨디션을 전제가 되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커브가 이렇게 R1 T가 되는 거고 R1 T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이제 M-1개 커브도 0 따뜻하 0 T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모든 방향의 세그먼트들이 다 이제 U 햇에 들어간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 이제 좀 공통된 인터벌을 잡은 겁니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어, 아,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F 그리고 감마 RIT 이러면은 이제 그 커브를 따라서 움직였을 때에 이제 그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제 추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T가 이 변함에 따라서 이, 이 매니폴드 M 위에서의 등장하는 그 함수값들 F에 등장하는 함수값들의 이 변화량을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는 거는 일단 정의는 잘 되는 거고. 음, 이제 이거를 쪼개야 하는데
음, 이 이후의 계산을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조금 막히네요. 다른 분들도 사이, 한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사이사이에 저 패러미터라이제이션하고 그 인버스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잠시만요. 이렇게 라는 걸까요? 잠시만요. 아니, 이제, t를 보내. 이건 뭐니까? 파이, 인버스? 혹시 이 말씀이실까요? 이제 여기를 지금,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여기가 R에서, 제가 좀 파란색으로 좀 쓸게요. 여기가 지금 R에서 M으로 가죠, 지금, 감마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아마 M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출발이. 그러면 반대겠네. 그, 파이가 M에서 RN으로 내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럼 여기는 RN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 다시, 잠깐만요. 네네. 그 다음에 M으로 가고, 네, M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로 다음에 가고. M에서 R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R에서 R로 가고, 뭐 여기서도 R에서 R로 가는 건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가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일단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쪼개기를 이렇게 쪼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보면은 이거 두 개가 결합된 거가 지금 이 파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RN에서 R로 가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편의상, 잠시만요. 이거를 인덱스를 일단 좀 수정해서 그냥 J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Rn 콜론에 쓸 때 I를 쓸 것 같아요. J라고 쓰면은 이제 이 친구가 Rn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그럼 이제 이 친구의 베리에이트는 Xi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RJ, T 그리고 이제 이 서메이션이 I로 도는 거고 여기까지는 정의 그리고 그 계산량에서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도 I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맞습니다. 이 파트가 네네. I가 될 거라서 맞습니다. 이제 이 함수가 그 벡터 밸류로 펑션이니까 그거에 I 번째 성분만 이제 봐서 이제 컨텍션 그 합을 취해주는 거고 그, 그렇다면은 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RN에서 R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얘는 R에서 RN으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벡터 형태로 나와서 두 개의 내적의 형태로 해서 그 결과 서메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파트
그래서 이, 이 함수를 이제 좀 더 다시 옮겨 적으면은 이 정의되기를 그 RJT가 i 1 그다음에 그 J번째 수능만 배제하는 거였잖아요. 이게 J번째. 그리고 지금 파이 R 합성 같은 경우는 어 그리고 올리는 거니까 얘는 이제 그냥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벡터 밸리드 펑션을 이제 t로 이제 미분한다라는 거는 0 따뜻하 1 J번째 슬롯이 1인 이제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 이 첫 번째 통과의 서메이션에서 잠시만요. 이게 제가 좀 잘본 것 같아요. 이 값에 잠시만요. 지금 합성을 이제 감마 어, 아 지금 이제 이 합성의 i번째 성분을 t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합성의 i번째 성분을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i가 j가 아니라면은 이 i번째 성분은 그냥 컨스턴트를 0이고 그럼 그걸 t로 미분하면 0이 되는 거고 i가 j랑 같을 때만 그 이 i번째 성분이 t인 거고 걔를 t로 미분하면 1이 되는 거라서 이 값은 이제 IJ가 1일 때만 IJ가 같을 때만 이제 살아남는 거라서 이제 이 계산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컨셉이 F를 이제 콜넷으로 그 RN으로 내린 다음에 J 방향으로 미분하는 거였고 어, 일단 우변 같은 경우는 이 F 그 M 위에서 정의된 F를 RN 위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J 방향으로 미분하는 게 나온 거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좌변을 해석하는 거랑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좌변에서는 저희가 이 R을, 좌변이 요거 말씀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 R을 저희가 뭔가 명확하게 안 잡았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저번 서브 스터디 때도 사실 한번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저 F가 도대체 무슨 값인지를 저희가 모른 채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짓을 하는 이유에서 저 F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아가지고 그게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RJ 같은 경우에는 커브에 대한, 그러니까 RM 공간에서의 이제, 어, 이런 직선에 대해서 이제 얘한테 옮기면은 뭐 매니폴드 상에서 뭐 이 곡선이 된다. 라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이 F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아무 의미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게 맞는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F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게. 뭐에 관심이 있냐면, 관심이 있는 거는 딱 이 파트예요, 이 파트. F를 제외한 나머지 파트 있잖아요. 나머지 파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F를 제외하면 얘잖아요. 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냥 뭐 미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분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좀 더 자세히 쓰자면 이게 커브 지금 감마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감마 J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뭐 미분 감마 J 근데 뒤에 뭐를 미분했냐 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F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F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미분이라고 하는 이 행위 연산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F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F는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다 되는 그냥 미분 가능한 그 F에 대해서 뭐든지 되는 그런 연산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F에 대해서 딱히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미분이 가능한 어떤 함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해한 바로 생각을 하면 그 저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Rn 공간 주어지고 이 Rn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 Rn 공간 위에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결국 매니폴드 위에서도 우리가 미분한다는 행위는 이 매니폴드 자체를 미분하는 게 아니라 이 매니폴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정당하게 미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커브에 대한 RJ에 대한 이런 포뮬라를 작성을 해서 이 메인폴드 위에 있는 어떤 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정의를 한 거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 네네, 일단, 미분은 그렇게 정의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첫 번째는 지금은 미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 미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하게 네. 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이 커브를 정의하고 아까 전에 지금 여기 그 이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코디네이트를 준 스페이스에서의 커브를 정의를 하고 그 커브를 따라서 그 정의되는 미분 연산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미분 연산자. 근데 그런 미분 연산자를 정의하는 게 결국에 어떤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싶어서 미분 연산자를 정의를 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최종적으로는 그게 어떤 함수가 붙어서 돼야 뭔가 나오는 거긴 한데 꼭 뒤에 함수가 이제 없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연산자 자체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연산자도 하나의 오브젝트인 건 맞잖아요. 네, 걔가 이제 국제적으로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함수가 붙어가지고 이제 연산이 되는 거지. 네, 꼭 그 F가 정의가 돼 있지 않더라도 연산자라는 거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산자가 이렇게 정의된다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의 흐름이. 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는 연산자에 관심이 있어라는 이제 뭐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이걸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얘가, 얘가 결국에는 어떤 점 P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정의 안에서 왜 탄젠트라는 형용사가 붙는지는 이 정의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알 수는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조금 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께서 아, 네.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윤현민 선생님께서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제 한번 구체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정말로 이제 한번 코디네이트를 한번 줘보죠, 저희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코디네이트를 줘보고, 그 코디네이트가 실제로 줬을 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왜 R3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제가 이제 제 스토리대로 풀자면은 좀 이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가 토러스를 만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네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얘 둘을 붙이죠. 붙이면은 얘가 이런 원통이 되고,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이 선이 지금 이 선이랑 지금 일치돼 있는 이 선과 지금 이 선을 붙인 거예요. 붙이면 이런 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붙이면은, 사실 이제 이게 이렇게 토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들 공감하시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은 조금 이제 어떻게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여기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를, 그러면 0부터 2파이라고 해보고, 여기를 0부터 2파이라고 해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 공간을 이제 뭐 UV라고 하죠. 아, 뭐 계속 저희가 이제 그 논의를 이제 계속 하기 위해서 여기를 X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X2라고 좀 할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서, 음, 지금 여기에서 이 토러스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R3라고 하는 매핑 한 점 한 점을 연결시키는데 R3라는 매핑이 쓰였어요. R3의 그 정보가 있었나요? 없었죠. 여기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는 없고, 이제 단지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접합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접합된 부분? 이렇게 이제 접합된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접합된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합된 부분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접합된 부분이. 그렇죠. 이 접합된 부분이 나올 거잖아요. 그다음에 접합된 부분을 이제 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점들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지금 이제 완전히 접합된 부분이니까 아마 이제 여기를 의미하겠죠. 접합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일로 왔고, 지금 여기를 거쳐서 일로 왔고, 이제, 이제 이렇게 원통으로 붙이면서 여기가 됐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지점이라고 한다면 뭐, 이쯤이 됐겠죠, 이쯤.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접합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접합했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여기 위에 있는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지금 이 토러스의 점을 연결시키는 데 있어서 저는 R3를 가져다 쓰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약간 토폴로지적으로 접근을 해서 얘와 얘를 일치시키고 얘를 일치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만든 거예요. R3를 가져다 쓰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접합된 게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와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는 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왜냐면 접합된 부분은 지금 이게 두 개가 지금 이 빨간 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점 다 일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접합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1대1 대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셋으로 여기를 전체를 하진 않고 여기를 이렇게 오픈셋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게 된다면 이 점들만 다루고 있다면은 이 점들은 지금 여기 접합된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금 다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것을, 지금 윤유민 선생님의 노테이션을 그대로 따라서 B라고 하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을 B 인버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 P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 B를 하면은 얘에 대해서 이 점을 뭐 예를 들어서 P라고 할게요. 파란색이 좀 더. 이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가 지금 뭐 x1, x2 이런 식으로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x1, x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좀 더 P라는 것까지 강조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x1, x1 P 뭐 x2 P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명확하죠.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는 토러스 전체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접합부는 지금 표현을 못했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 또 다른 또 다른 식으로 얘네들을 커버할 수 있는 걸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접합부를 좀 바꾼다든지 하면은 접합부를 좀 바꿔서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똑같이 0부터 2 파이를 잡는데 0부터 2 파이를 잡는데 어, 굳이 거꾸로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기까지 접합부를 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접합부를 잡으면 이제 이 빨간색 점문이 이제 커버가 되는 거잖아요. 이 코디네이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거를 전체를 덮을 수 있게 되는 게 이 컨셉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부분밖에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로컬 코디네이터라고 불러요. 보통. 그래서 얘가 로컬 코디네이터가 됩니다. 매니폴드 위에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았다 생각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굳이 꼭 이런 맵 같은 거 생각을 하면 이제 더 구체적인 게 되는 거고, 이제 아니고 그냥 어쨌든 간에 코디네이트를 줬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제 매핑으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매핑을 로컬 코디네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줬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지금 감마 지금 P점에 대해서 조금 P점을 조금 옮기죠. 여기를 P점 위치를 좀 더 살펴보게. 여기를 이제 X1P, X2P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 어떤 커브를 잡을 수 있겠죠? 어떤 커브를 잡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커브를 잡을 수 있겠죠? 이 커브를 어, 감마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감마는 지금 감마 햇이라고 할게요. 조금 감마 햇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감마 햇은 결국에는 이 맵에 의해서 이 맵에 의해서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이 코디네이트 이 M 위에서 어떤 커브를 이렇게 그리겠죠. 그리겠죠? 그래서 감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감마라고 하는 것은 감마 햇의 이 인버스 이렇게 정의했던 게 아까 전에 지금 이제 여기에서 그 남기민 선생님께서 이제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얻은 뭐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의 이제 특별한 형태로 이제 그 제시를 해주신 이제 윤현민 선생님께서 제시를 해준 게 감마 원이라고 한다면 감마 원 T는 지금 어쨌든 간에 P점을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T는 0에서 P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나타내자면 이런 식으로 지나는. 여기서 감마 헤트여야 되는 것 같.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어떤 함수 F가 지금 M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었을 때, 이게 뭐 미분 가능한 펑션이죠? 얘가 있었을 때,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감마를 따라서 가는 이 합성 함수의 미분이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미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지금 윤유민 선생님께서 써주신 코테이션 그대로 따라서, 1부터 n까지 f, v 인버스인가요? v 인버스 맞죠? v 인버스에 에, 여기는 이게 아니라 감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xi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어 xi도 일종의 함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xi는 점 p를 받으면 점 p를 받으면 x xip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Rn에서 R로 가는 함수의 미분이고 얘는 R에서 Rn로 가는 함수의 미분이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을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사실 이 팟,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하자면, F하고 좀 무관하게 쓴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파트를, 이 서메이션까지 포함을 해서요. 이 파트를 D, 감마, F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점 P P에서의 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 미분 연산자를. 그리고 왜 이렇게 되냐가 결국에는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랑 한번 매핑을 해보기 위해서 얘에다가 진짜 이제 R3를 한번 줘보시죠, 저희가. R3를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 P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점 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대로 한다면, 얘하고 얘의 맵을 어떻게 줬었냐면은,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R 플러스 R, 마이너스였나?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R 플러스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B.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바뀌었죠, 여기가. X1, X2로. X1, 코사인 X2, 그다음에 R 플러스 R, 코사인 X2, X, 얘가 2, 1이었던 거 같아요. 2, 1. 사인 X1, 이거는 좀 바뀔 수도 있어요. 자, X1, X2, 왜 R 사인 X2 이랬던 것 같아요. 맞나요? 음, 제 그 흐름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이걸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fee라는 이제 feed 대신에 fee 인버스를 보면, fee 인버스, 어, X1, X2가 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면. 그렇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은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이 파트를. 또는, 이 부분, 이제, 앞에 파트는 사실은 이제, 지금, 아까 전에 윤현민 선생님께서 지금 감마 원으로 지금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했었을 때는 지금, 이거밖에 안 남거든요. 그냥 앞에 부분은 지금, 아까 전에 델타 IJ로 이렇게 다 빠졌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계산하는 거는, 이, 이거밖에 없게 돼요. 감마 XI에,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다시 이제 얘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 지금 이 경우에 F는 그 M에서 R3로 가는 함수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니요. 여기서 어, F는 M에서 R로 가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그거는. 어, 그러니까 F랑 무관하게 나와요, 이게. 그 벡터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F라는 것도 지금 F1, F2, F3로 쓰여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x1, x2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정확하게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J는 1부터 뭐, 뭐 J는 여기서 이렇게 F1에 대해서 음, 여기에 결국엔 들어가는 게 잠시만요. 음, 음, 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그, 네, 이게 지금 그 R3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M에 대해서 서술한 게 아니라 그 R3의 어떤 거에 대한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이미 여기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 F는 아니지만 뭔가 M에서 R3로 보내는 함수 하나를 더 거쳐서 나온 결과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히는 여기다 이것도 같이 넣어서 인버스에다가 이 임베딩이라고 하나 이거. 어쨌든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이거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거여서 지금 이 함수가 암묵적으로 쓰인 것 같습니다. M에서 R3로 가는 함수가 암묵적으로 쓰인 것.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아, 네네. 식을 작성해야 뭔가 어, 그 아는 미적분학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좀 암묵적으로 쓰고 있어서, 어, 네, 암묵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에서 R3로 가는 지금 이 임베딩을 지금 뭐, 푸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네요. M에서, 여기가, B가, B 인버스에, B 인버스면은 R3에서 M으로, 여기서 R2에서 M으로 가고, 그 다음에 M에서 R로 가니까, 여기는 임베딩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여기는, 이 파트는 DF의 DXI가 되고, 이제 이 파트가 이제 지금 아마 이제 이게 되겠죠? Summation of I.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분이 됐던, 저번에 봤던 R 코사인 X2, 여기가 사인 X1인가요? 뭐 제가 잘못 쓴 것 같네요. 여기 좀 위를. 사인 X1, 사인 2, R 플러스 R, 그 코사인, 어, 여기가 사인, 어디가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얘를 어쨌든 간에 X1으로 미분했던 그 파트 있잖아요. 그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X1으로 미분했던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니폴드에서 지금 하는 지금 이 언어에서 지금 미분 연산자 이게 우리가 R3에서 했었던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지금 첫 번째 그 코디네이트로 미분한 거하고 지금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 똑같이 그러면은 얘도 매핑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관계 있잖아요. 이거요. 이것 때문에 임의의 커브에 대해서 임의의 커브는 이제 미분연산자 사실은 얘를 만드는데 얘는 지금 서메이션 오브 2까지 해서 어떤 xi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수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f가 되겠죠. 근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결국에는 이 그 뭐야 R3에서 봤었을 때 X1으로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X1으로 미분했던 거와 X2로 미분했던 거에 결국에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렇게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탄젠트 벡터로 바라보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쓰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 연산자를 그래서 이제 탄젠트 벡터로서 이제 취급을 해요. 저 네, 네, 여기에서요, 네. 어, 처음에 이게 X1에 대한 파셜 데리베티브였으니까 요거 각각을 해주려는데 여기서 체인 룰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조금 잘 아, 모르겠어. 제가 X라고 쓰기보다는 Y라고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는 임베딩의 지금 변수예요. 임베딩의 변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 여기는 네. 보시면 얘는 지금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공간에서의 지금 그 코디네이트잖아요. 그래서 X1, X2고 여기 뒷부분은 아, 여기에서의 지금 코디네이트. 네. 네. 헷갈리네요. 네.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대신 F하고 무관하게 이 미분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면 구해보면은 결국에는 얘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지금 첫 번째 코디네이트로 미분한 걸로 지금 정확하게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걔하고의 내적으로서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탄젠트 벡터로 보겠다라는 관점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러면은 이해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미분 연산자를 탄젠트 벡터로 받아봐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제는? 뭔가 강요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사실, 여기서 전 좀 애매했던 부분이, 네. 이게 이 프사이로 쓰이는 잠시만요. 이거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 가정이 있어야 돼서, 다른 걸로 써도 저게 똑같이 정의가 되나? 약간 그런,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 영역인데, 남겨놓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다음에 풀어서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논리 그대로 좀 엄밀하게 하시다 보면은, 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분 연산자들 있잖아요. 이 미분 연산들의 집합을, 보통, 이제 이게 P 위에서 지금 한 거잖아요. 다 미분 연산자가 정의가 될 때, 이 P 위에서 지금 다 한 것들이라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써요. 탄젠트 P,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기호거든요. 그래서 얘를 P 위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P의 탄젠트 스페이스? P의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탄젠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탄젠트 벡터들로 이루어진 거니까 얘가 이제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실제로 이루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분 연산자 얘가 지금 베이시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벡터를, X라는 벡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어, 베이시스 곱하기 상수의 썸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잖아요.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그래서, 얘가 이제 베이시스가 되고요. 얘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미분 연산자인데, 아까 전에 그 커브를 어떻게 잡은 거냐? 뭐, 이거, 이렇게 잡은 거 하고,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음, 어, 결국엔 그런 것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얘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상수, 콘스탄트, xi 이렇게 쓰고, i는 뭐 1부터, 여기는 2고, 여기는 n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게 i를 이게 위첨자로 쓰는 게 좀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벡터 스페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사실은 이제 듀얼 스페이스 여기에 대한 듀얼 스페이스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리니어 그 알지브라 선형대 수학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해 듀얼 스페이스를 이제 보통 이제 TPM 스타 뭐 이렇게 쓰고요. 뭐 이거는 그냥 기호니까요. TPM 스타 이렇게 쓰고 이거에 대한 코벡터를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보통 오메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오메가를 쓰면은 이제 이 베이시스에 대한 사실 이제 듀얼 베이시스가 있을 거잖아요. 듀얼 베이시스. 듀얼 베이시스의 뜻은 어떤 i번째 듀얼 베이시스는 j번째 베이시스하고 만났을 때 이렇게 된다가 이제 듀얼 베이시스의 정의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듀얼 베이시스 이 f를 뭐라고 쓰냐면은 보통 dx라고 써요. dxi. dxi라고 쓰고 얘는 당연히 얘도 똑같이 상수가 돌 거니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때 이제 코벡터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좀 아래첨자로 쓰는 게 좀 약속이에요. 왜냐고 물으신다면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약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위첨자 아래첨자가 지금 보면은 쌍으로 돌고 있잖아요. 지금 쌍으로 이렇게 지금 위첨자 아래첨자가 돌고 있었을 때는 얘를 쓰 얘를 그 서메이션을 굳이 써주진 않는 것 같아요. 서메이션을 지워서 표현을. 이게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벡터하고 코벡터가 있으면은 이제 텐서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텐서 프로덕트 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어떻게 만드냐는 되게 간단해요. 베이시스 이게 이 원부터 이 n까지가 있으면 이 원부터 그냥 이 n까지 있으면 이 베이시스를 이용을 해서 그냥 이 원, 이 i, 이 j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얘를 베이시스로 하면 지금 여기가 n개니까 여기는 n의 제곱계일 거잖아요. 얘네들을 베이시스로 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물론 뭐 그게 끝이 아니긴 한데 기본은 그거고 얘의 연산이 이제 그 좀 콜리니어 리니어 콜리니어 바이리니어 바이리니어 바이얼리니티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x라는 벡터하고 x는 이렇게 쓰여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y라는 벡터가 이제 이렇게 쓰여질 거잖아요. 이렇게 쓰여져 있을 때 얘네를 가지고 텐서를 만들 수 있거든요. 텐서를 만들면은 아까 베이시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 첫 번째 베이시스, 두 번째 베이시스 그냥 이제 모든 거가 다 이제 그냥 이렇게 1부터 n까지 해서 그 뭐냐 카르테시안 프로덕트 하듯이 이렇게 모든 게 다 가능하듯 그 나오는 모든 이제 그 가능한 것들이 다 베이시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냥 xi, yj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 거. 그냥. 근데 당연히 얘만 존재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포함하는 뭐 그 벡터 스페이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 결국에는 일반적인 텐서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냥 ij는 1부터 n까지 텐서 ij에 이렇게요. 그냥 얘네들을 베이시스로 하는 그냥 첫 번째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얘가 텐서라고 정의가 되려면은, 그 반대쪽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벡터하고 코벡터하고 지금 얘네들이 연산을 하면은, 사실 내적 관계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벡터에다가 코벡터를 연산하면 얘가 어떤 상수가 나오죠. 그게 이제 듀얼 스페이스의 정의니까. 이게 더 낫겠네. 근데 얘를 이제 꼭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는 뭐 듀얼의 듀얼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베이시스를 받아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베이시스 n제곱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각각이 벡터기 때문에 사실은 코벡터 두 개를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는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넣어주는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연산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EI, EJ라는 거에 코벡터 두 개를 가져오면은 이거는 첫 번째 거는 첫 번째에 작용해요. 첫 번째 건 첫 번째에 작용을 해서 EIW1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두 번째에 들어가서 E2, W2 하면 여기까지 계산하면 얘네들이 지금 상수잖아요. 이 두 개를 그냥 곱하기 한 이렇게 해서 상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연산이 어떻게 되냐? 각각에 대해서 리니얼리티를 가진다요.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텐서 T에 대해서 지금 W1, W2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상수 W3 뭐 이거는 리니얼리티가 되기 때문에 TW1, W2 더하기 CT W3 W2 W2 이렇게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또
W1, W2 플러스 CW3가 됐을 때 TW1, W2 플러스 CTW2, W1, W3 이렇게 이 두 개의 성질을 이제 이 성질을 바이리니어리티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구성된 애들을 포함한 애들의 집합이 이제 텐서들의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애들이 텐서가 되고요. 텐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P점 위에서의 지금 벡터 스페이스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가 있으면 이런 텐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텐서 프로덕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P 위에서의 텐서 스페이스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그냥 TPM, N, 보통 스페이스 좀 표기법이 다들 다른 것 같긴 하던데, 이렇게 써도 되고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텐서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코벡터 두 개를 받아서 네. 어떤 R로 보내는 함수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함수 중에서 바이리니어리티를 가지는 아, 함수들의 집합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걔네들,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수학적인 정의고, 결국에는 걔네들을, 벡터 스페이스 관점에서 표현할 때 결국에 이렇게 표현. 이 그래서 의외로 별게 없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텐서 스페이스가 구성이 된다가 이제까지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윤현민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텐서 스페이스까지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윤현민 선생님께서 이제 하셨던 거에서 좀 더 구체화가 된 것 같은데, 에서 좀 더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다 없으시면은 이제 윤현민 선생님께 이제 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음, 이 텐서 스페이스라는 왜 도입이 된 건지 놓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서는 도입이 된 이유는 없어요. 그냥 만들 수 있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은요. 아, 네, 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오브젝트들이 이제 텐서 오브젝트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어떤 것들을, 기하학적인 것을 표현하기 위한 오브젝트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공류를 표현하고 있는 그 리만 커버처 텐서? 이런 것들이 다 오브젝트가 이미 텐서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텐서가 어떻게 구성이 됐다라는 걸 이제 먼저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는 이렇게 지금 탄젠트 스페이스를 하면서 그 탄젠트 스페이스에서 듀얼 스페이스 만들고 그 탄젠트 스페이스와 듀얼 스페이스들을 이용을 해서 텐서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적인 계산은 사실 이 두 개가 전부예요. 실제적인 계산, 텐서의 계산은. 만약에 음, 그 코디네이트 베이시스 벡터 우리가 어떤 벡터가 있으면 베이시스 벡터로 항상 쓰고 싶어 하는 게 욕망이 있잖아요. 그렇게 쓴다고 하면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코벡터와의 연산이 또 코벡터와의 연산이 정의가 돼 있는, 가능한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컨셉들이 좀 더 나오거든요.
뒤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그리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음, 여기에서 이 베이시스로 보는 요 녀석 있잖아요. 네, 요게 저희가 예전에 관찰했던 요 그림으로 와서 네, 여기에서 네. 이 X1로 움직이는 라인이 있을 때 걔를 여기 이 패러미터라이제이션을 보내서 말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계약, 구체적으로 네. 네.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얘를 열로 보낸 녀석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는 탄젠트 벡터여야 되니까 n 위에 커브가 아니고 말하다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긴 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네, 네. 오브젝트로는 달라요. 얘는 미분 연산자고, 근데 걔는 네. 벡터였잖아요. 네, 근데 저게 미분 연산자인 동시에 또 벡터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정석천 선생님께서 이제 좀 명확하게 해주신 것 같긴 한데, 그, 1대1 대응이 가능하다가 사실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요 미분현상자의 1대1 대응되는 벡터가 어쨌거나 여기에서 그 점에 있는 탄젠트 벡터이긴 한 걸 텐데, 네네. 아,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 예를 들어서 DDX1 있잖아요. 네. 걔는 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벡터 있잖아요. 이거를 X1으로 미분해서 얻은 그 벡터하고 1대1 대응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 사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한 2주 전에 그 메인 스터디를 했으면은 사실 이제 메인 스터디 내용이 좀 더 연결이 잘 됐을 것 같은데, 네, 메인스터, 그때도 네.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다시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하고 그거하고 그 연결이 돼요. 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대로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매니폴드 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렇게 3차원상의 벡터로 보지 않고 어쨌든 간에 미분 연산자로 보겠다? 이것만 가지고 하겠다가 사실은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정확하게는 요 시그마부터 요거 한 애가, 아니지. 요 부분을 다 더한 게 저 벡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중요한 흐름과는 상관없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기, 이 부분에서 그 토러스랑 이 겹치는 부분을 점선으로 표현을 하셨었는데, 네. 그거 이전에 여기서 애초에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을 때 정의역을 이 닫힌 공간으로 정의를 암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없는 걸로 만약 정의역을 잡는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네, 네, 토러스의 경우에는 이제 공간을 잘 잡으면은 그 1대1 대응하게 그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네, 어, 말씀하신 게 맞는데, 보통 이제 이론은 어쨌든 간에 오픈셋에서 오픈셋으로 잡아요. 어, 왜 그러냐면 시작 자체가, 네. 이제 좀 더 이제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시작을 먼저 해요. 네. 근데 토폴로지가 다 오픈셋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다 오픈셋으로 기술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그 호메오몰피즘 할 때 이제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얘가 그 호메오몰 피즘이에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정의에 따르면 오픈셋에서 오픈셋으로 해야 되니까 그 정의에 의하면 저기 정의역이 애매한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 되어야 되겠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라,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네요. 남김 선생님, 뭐,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 주셔도. 아, 아, 크게 저도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그 토폴로지를 또 클로셋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해서, 저도 저번에 그 궁금하긴 했었는데요. 저거를 그냥 클로스드로 해버리면은 되려나? 근데 또 방금 정석철 선생님이 그려줬을 때 또 다 클로스드로 해버리면, 실선으로 해버리면 또 문제가 되긴 하니까. 네, 어쨌거나 여러 개의 패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윤여민 선생님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실은 이후 얘기는 좀 제가 다라다라 말하는 것보다도 좀 저도 의문점인 거에서 좀 나누고 싶은 게 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로컬 키폴리를 기선하는 방법을 이렇게 안채로 지금 이제 안채로 이렇게 그 미분 연산자가 벡터로 뜨는 거를 확인했잖아요 방금. 근데 이제 로컬하다라는 컨셉이 이제 한 점 기준으로 그 근방만 관심이 따른 건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 그냥 구만 하더라도 구만 하더라도 파라미터라이징 할 때 이제 다 세타랑 파이가 등장해서 이제 그 점마다 이제 그 기술에는 그 식이 이런 식으로 좀 조금 이제 복잡한 식이 나오잖아요. 또 이거를 이제 뭐 가우스 커브처 가우스 커브처 네,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좀 식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근데 이 로컬하게 본다라는 거를 좀 집중하면은 이 점에서 이렇게 오픈셈 잡으면은 저는 이 정보만 보는 거니까 이 정보를 이제 잠시만요. R2로 환원할 때는 마치 이제 이 해당 그 구에서의 한 점을 그 구의 제 상단부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가 바로 무방하잖아요. 왜냐면은 저는 이 로컬한 점만 볼 거니까. 그래서 이 영역이 이쪽 원점 기준으로 등장할 거고, 근데 이제 스타 C라고 하면은 이 아예 스타 C를 이 원래 기존의 구의 그 제일 그 북극점 그리고 파라미터라이저를 할 때 그 식을 이제 매 순간마다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식으로 등장하면은 I 스타 C가 어 잠시만요. I Z 성분은 I 코사인 스타로 항상 잡아주고 그 다음에 X 성분 Y 성분은 I 사인 스타 코사인 C 자, 이렇게 대신 이러면은 그 파이를 좀 구간을 0에서 2파이가 아니라 좀 작게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이제 이런 식으로 매 점을 이제 이러한 식으로 파라미터라이션, 그 로컬하게 파라미터라이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게 제가 그 구체적 계산선에서는 해보지 않았어가지고, 혹시 이 접근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구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은 이제 글로벌하게 그 R2에서 스타 파일을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점이 이제 그 여기 있는 점이 구의 어떤 점으로 매칭되고 여기 있는 점도 똑같이 매칭되고, 근데 이제 이 맵이 R R 인버스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저희가 구에서의 커브처 계산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글로벌한 콜리네이트 기준이고 이거를 로컬한 레벨에서 본다 하면은 그냥 모든 점에서의 그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 아니 좀 잠시만요. 이게 좀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뭐, 저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할, 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네. 그러면 뭐,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글로벌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여기가 세타 제로, 그냥 폴라 코디네이트로 했을 때 세타 제로, 피 제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주변을 되게 작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세타를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한다든지, 아니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도 되고, 아니면 세타 제곱 플러스 뭐, C 제곱을 뭐,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으면은 지금 하신 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근데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다르게 잡아도 되고요. 안 어, 될 것 같긴 이렇게 잡으면 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세타 제로에 따라서 조금 이 범위가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여기는 뭐 어떤 밸류 해서 이런 식으로 해. 제가 이거를 R3에 올려놓으려고 하나 보니까 조금 잠시만요. 식이 이상해지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제 좀 저 좀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그 구 위에 있는, 그래서 말씀 주신 김태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얹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구 위에서 그 오픈셋을 잡으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R2에서 잘 펴질 것이다. 그리고 이 펴지는 방식이 이제 매, 매 포인트만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펴질 것이다 해서 여기서도 여기서도 똑같이 R, 또 뭐 여기 R, 틸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일단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던 거긴 했거든요. 근데 네, 어차피 저희가 아, 네. 그 구에 대해서도 확인은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럼 구에 대해서도 아, 좀 네. 이야기를 해보시죠. 어, 좀 이쪽에 쓰겠습니다. 이쪽에 좀 쓰겠습니다. 그, 이게 제가 윤현민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간 그 김태희 선생님께서 아까 써주신 그 식을 보고 지금 방금 떠오른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네, 이, 이 세타 제로에 대해서 플러스 세타랑 파이 제로에서 플러스 파이를 해서 나타냈었잖아요. 네. 이 근방에 대해서. 네. 네, 그걸 보니까 이제 갑자기 테일러 전개가 떠올랐는데, 이게, 어, 저희가 맨 처음 서브 스터디 시간에 가우스 공률은 사실 2차 미분한 값에 대한 것이라고 저희가 봤었잖아요. 그리고 예, 제가 뭐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그 가우스 공률에 대해서 사실 그게 완전 법선 벡터가 아니더라도 2차 미분값과 1차 미분값만으로도 가우스 공률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정답이 없는 질문이고 사실 지금은 밝힐 수 없는 질문이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2차 테일러 전개를 해가지고 표현을 한 것과 똑같이 매칭을 시켜서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갑자기 드네요. 그 여기 있는 그 카운터블 아니면 언카운터블인 모든 점에 대해서 2차 테일러 전개한 그런 로컬 콜디네이트를 가지고 저 부를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게 결국에는 가우스 공률만 알면은 우리는 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가? 아, 그러니까 가우스 공률이라기보다는 그 펀더멘탈 폼, 그 두 번째 펀더멘탈 폼을 가지고 첫 번째 펀더멘탈 폼도 이제 필요하면 필요할 테고 그게 1차 미분과 2차 미분한 값만 가지고 콜디네이트를 구성해서 어떤 공면을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 되니까. 근데 지금의 지식으로는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한 것 같고. 음, 좋은 인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어, 계속 답을 뒤로 미루는 것 같긴 한데요. 뒤에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혹시 지난주에 그 일요일에 진행했던 메인 스터디 그 혹시 영상 좀 보셨나요? 제가 다른 것도 하기도 해서 메인 아, 스터디는 네네. 아직까지 못 보고 있어요. 아, 한번 네네. 시간 날 때 계속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노멀 코디네이트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어, 좀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결국엔 노멀 코디네이터가 그걸 좀 담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이 돼요. 네, 한번 그걸 다음 주 전까지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희가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게 사실은 어,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다양체에서의 그 언어들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공허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해요. 아, 왜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왜 그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컨드 펀더멘탈 폼 또는 이제 2차 미분이랑 연계가 돼 있는지, 그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게. 그래서 걔가 무엇을 복원하는지, 어디까지 복원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자코비 필드도 그 이야기가 되는 건가? 한번 일단 꾸준히 네, 제 생각에 한번 생각을 계속 한번 그쪽 방향으로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9까지만 조금 빨리 해보고, 사실,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그 다음, 이번은 이제 조금 마치도록 하죠, 그러면요. 9는 사실, 이제 9,
2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알고 있잖아요. 뭐 여기도 똑같이 이제 0부터 하나는 2파이, 하나는 2파이고 하나는 파이가 되는데 여기를 똑같이 x1, x2 해서 뭐 이런 오픈셋이요. 이런 로컬 코디네이트에서 뭐 이 점을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디가 되죠? 2분의 파이의 파이니까 이 지점이 되겠네요. 보통 여기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뭐 2분의 3파이는 한 이쯤이 되는 여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매핑을 시키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를 B,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B 인버스 했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X1, X2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고요. 그런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똑같이 이제 뭐 그 어떻게 가는지는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제 쓰진 않겠습니다. 벡터 어떤 점 P를 잡고 어떤 점 P를 잡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도 어디인가 이제 P가 나타나겠죠? P가 나타나는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X1P, X2P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해가 있으면은 벡터 V는 뭐 V, I,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코벡터 오메가는 오메가 I, D, X, I. 뭐 이제 이 P라는 걸 좀 명시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P 이런 식으로 써진다. 라는 이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우리가 더 썼을 때 B 인버스에 보통 P 이제 X1, X2 같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X, X1, X2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R 코사인 세타 사인 phi 코사인 phi 그다음에 R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맞나?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phi R 코사인 세타 사인 phi R 사인 세타 X1 X2 X1 X2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여기서도 지금 XI가 얘를 이 벡터를 지금 I 번째로 미분한 벡터하고 I 번째로 미분한 벡터하고 대응이 된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전에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벡터 필드라는 것까지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뭘 했었냐면 이 P 점 위에서의 벡터를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냥 벡터 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3차원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 접평면이란 걸 이야기를 했고, 여기 이 접평면 위에서 이제 이런 벡터들을 이제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각 점에서의 지금 다 이런 벡터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접 벡터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벡터 필드란 건 뭐냐면은, 벡터 필드란, 이제 이 탄젠트 벡터하고, 지금 탄젠트 벡터겠죠? 여기는 이제 탄젠트 코벡터가 되겠네. 이거하고 얘를 이용을 해서 벡터 필드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벡터 필드라는 것은 결국에는 똑같아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한 점 위에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점에서 각각 벡터가 붙어 있는 어떤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얘의 어떤 점 P가 들어오면, 어떤 F 위에 있는 어떤, 뭐야, P점 위에 있는 어떤 탄젠트 벡터에 대응되는 그런 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냥, 그림으로는 그냥 각 점마다 그냥 벡터가 붙어 있는 그런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술을 할 때는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은, 벡터 필드 F라는 애는 이렇게 P를 받아서 벡터가 나온, 그 P 위에서의 탄젠트 벡터가 나오는 그런 F를 벡터 필드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한가요? 이게 얘가, 탄젠트 서페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요? 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매끈매끈한 이건 이미지라서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사실 좀 좋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냥 단순한 이미지라서, 이런 그 오브젝트 위에 각 점마다 다 벡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점마다. 탄젠트 벡터가. 그 탄젠트 벡터가 붙어 있는 그 전체를 가지고, 벡터 필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젠트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 점 P가 있고, 이 P 위에서의 이제 이 벡터를 이야기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각 점마다 다 벡터가 할당이 돼 있는 그런 오브젝트예요. 그럼 하나의 그 점 위에서의 탄젠트 벡터 접근하고 싶으면 이 P를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 근데 좀 이제 구조 자체는 좀 더 엄밀한 구조는 좀 파이버, 탄젠트 파이버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구성은 하는데, 기본 개념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다변수 미적분학 배울 때 이제 벡터장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Rn 공간에서 각 점마다 화살표 이렇게 있는 거가 이제 매니폴드 상에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네네네. 정확히 그거입니다. 그냥 그거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이제 아마 이제 기계, 항공 쪽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하면은 보통 유체역학 할 때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가 이제 매니폴드에서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각 점에서의 벡터가 할당돼 있는 상태. 할당돼 있는 그 오브젝트가 벡터 필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점을 받으면은 그 점 위에 탄젠트 벡터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수학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벡터 필드가 있었으면은 코벡터 필드가 있을 거잖아요. 코벡터 필드가 있을 거잖아요. 코벡터 필드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코벡터가 나오는 애일 거잖아요. P 위에서요. 얘를 특별하게, 아,
모든 건 아니고,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미분 가능하면은, 아니면 스무스 조건이 들어가면은, 얘를 원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뭐 이름이라서, 뭐, 그래서 스무스한 코벡터 필드를 원폼이라고 불려. 그냥 뭐 이름이니까는 뭐,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텐서 필드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뭐, TP,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P 위에서의 텐서. 텐서가 각 점마다 붙어 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기하학적인 거는 이 오브젝트들로 이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음, 오늘, 이렇게 텐서 필드까지 오늘 살펴봤고, 이제, 원래는 조금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가우스 맵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우스 맵이 지금 전에 논의로는 지금 이 토러스에서 구로 가는 어떤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얘가 가우스 맵이라고 이제 바라봤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그 지금 두 개의 매니폴드를 연결하는 맵의 지금 이제 디퍼런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조금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